네,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1학기 역사 과목의 내신을 대비해서 문제 풀이하는 영상입니다. 드디어 큰 2단원 들어왔습니다. 큰 2단원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 네, 여전히 암기할 것이 많고 생소한 것 참 많습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작은 단원 불교 및 힌두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인데요. 일단 문제 풀이 앞서가지고 기본적인 뼈대부터 먼저 간단히 딱 잡고 나가겠습니다. 일단 요 단원은 결국 인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인도의 고대 국가들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왕조가 3개가 나옵니다. 일단 그 순서부터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굽타 왕조 일단 순서를 딱 뼈대를 잡아놓고 그리고 각 왕조별로 그 전성기 때 왕 그리고 각 왕조가 후원한 종교, 발달한 종교 그런 것까지 최소한 뼈대를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야지 확실히 개념을 정리하고 까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각 세 왕조의 전성기 때 왕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성기 때 왕은요,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 쿠시안 왕조는 카니슈카 왕, 굽타 왕조는 찬다라 굽타 2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발달한 종교는요, 먼저 마우리아 왕조는 상좌부 불교, 그리고 쿠시안 왕조는 대승불교, 그리고 이때 간다라 불상이라고 해서 불상이 만들어져서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굽타 왕조는 또 힌두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발달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뼈대부터 먼저 잡고 문제를 풀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념 다지기 OX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원전 7세기경 인도 북부에 국가 간 전쟁이 자주 발생하면서 크샤트리아 계급이 몰락했다. 자, 글쎄요. 전쟁이 자주 발생하면 크샤트리아 계급이 전사 계급이지 않습니까? 전사들이나 군인들이 많이 죽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쟁이 많이 발생하면 크샤트리아 계급이 공을 세울 기회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럼으로써 크샤트리아 계급이 몰락하는 게 아니고 성장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X. 자, 그리고 기원전 7세기에 나온 김에 자, 한번 떠올려 보자면 이쪽 바로 옆에 서쪽의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기원전 7세기 때 어느 나라가 처음으로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했다고 저번 때 나왔나요? 네. 아시리아가 처음 나왔었죠. 아시리아. 자, 그래서 이번 작은 단원이 인도에 대한 단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로 서쪽의 서아시아 지역이라든지 또 동쪽의 중국에서는 이때 이 당시에 어떤 나라들이 같이 있었나 같이 또 연결해서 보는 것도 역사를 또 흥미있고 깊게 공부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크샤트리아 계급이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제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불교가 창시되고 발달한 배경을 묻는 바로 그런 사회적 배경을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된 거죠. 2번입니다. 불교는 브라만교의 권위주의에 반대다. 이것이 맞습니다. 네, 뒤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전쟁들에 의해 가지고 크샤트리아 계급이 성장하고 또 상공업이 발달해서 바이샤 계급이 성장하면은 브라만교의 그 카스 제도의 맨 꼭대기는 바로 브라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라만이 이렇게 권위주의를 내세우고 엄격한 신분 제도를 가지고 통제하는 게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불교의 교리는 뭡니까? 불교의 교리는 평등과 자비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불교의 교리는 평등과 자비니까 당연히 브라만교의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 크샤트리아나 바이샤 계급을 중심으로 많은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3번 아소카왕. 아소카왕 하면요, 아까 전에 우리 개념에도 봤듯이 일단 우리 첫 번째 나오는 왕조 마우리아 왕조의 가장 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새긴 돌기둥을 각지에 건립했다. 맞습니다. 아직 아소카왕 때는요, 이제 아까 상저부 불교 얘기도 나왔지만 불상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원래 부처님 자체부터가 나를 신처럼 섬기지 말라 그렇게 가르침을 내렸고요.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부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부처라는 뜻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뭐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일단 아소카 왕 시대, 마우리아 왕조 시대에는 일단 불상을 만들어지기보다는 이런 불교의 가르침을 새긴 돌기둥 이런 것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왕조 후샤 왕조 쪽으로 갑니다. 후샤 왕조 시기에는 만인의 구제를 강조하는 게 발달하긴 했는데 만인의 구제를 강조하는 종교는 상자부 불교가 아니죠. 상자부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 때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고요. 개인의 해탈을 넘어서서 만인의 구제를 강조하는 불교는 대승불교. 네. 후샤 왕조 때는 대승불교, 또 마우리아 왕조 때는 상자부 불교, X죠. 그다음 5번입니다. 바로 그 대승불교는 또 거꾸로 되네요. 개인의 엄격한 수행을 강조한 것이 바로 상자부 불교고요. 상자부 불교고 대승불교는 개인의 수행 해탈을 넘어서 만인의 구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과 5번이 거꾸로 된 개념입니다. 그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힌두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민간 신앙과 불교가 융합했다. 이건 맞겠네요. 그리고 굽타 왕조 때 이렇게 힌두교가 발달됐다고 했습니다. 7번입니다. 바로 그 굽타 왕조 시대에는 또 인도의 고전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가리켜서 간다의 양식과 인도의 고전 문화 양식이 합해져서 굽타 양식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이 굽타 양식이라고 하는 문화의 특징은 인도의 고전 문화가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OX 문제 풀고 또 짝짓기 문제 보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자,
바르게 연결하는 문제도 일단 순서에 맞춰가면서 먼저 하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번호대로 할 것이 아니고요. 먼저 마우리아 왕조 때는 당연히 전성기왕 아서카 왕, 후샤 왕조 전성기왕 카니슈카 왕, 굽타 왕조 전성기왕 찬다라 굽타 2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바르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결국 불교 예술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일단 먼저 마우리아 왕조 때는 산치 대탑, 그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산치 대탑을 건립을 했고요. 그리고 후샤 왕조 때에 이르러서 바로 간다라 불상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다라 양식, 후샤 왕조 때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굽타 왕조 때는 또 아잔타의 석굴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잔타 석굴이라고 하는 게 굽타 왕조가 생기기 전부터 기원 전부터 쭉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불상이 없는 것도 있고 불상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다양한 벽화가 있고 하여튼 그런 아잔타의 석굴하면 역시 굽타 왕조 때의 키워드 예술 키워드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각 왕조별로 전성기 때 왕하고 대표적인 불교 예술 또는 불교 유적 정리했고요. 이제 단답형 문제 가겠습니다. 예, 단답형 10번입니다. 인도의 작은 왕국의 왕자였던 누구는 불교를 창시하자. 불교를 창시한 사람 석가모니라고 하지만 이제 원어로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죠. 고타마 시다르타. 이 정확한 원어식으로 발음을 외우기 어려우면 석가모니라고 해도 뭐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욕심을 버리고 수행하면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불교의 기본 교리죠. 그다음 11번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 기원전입니다. 찬다라굽타 누구는 인도 북부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했다. 자, 인도 북부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했다. 이제 자꾸 굽타란 이름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굽타가 자꾸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요, 여기서 기원전 4세기경에 인도 북부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왕조는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마우리아. 예.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를 세운 그 굽타란 이름이 들어가는 왕은요, 찬다라 굽타 마우리아입니다.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죠. 네. 아까 전에 봤던 그 굽타 왕조 전성기 때는 찬다라 굽타 2세고요. 그 마우리아 왕조를 처음 세운 사람은 찬다라 굽타 마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굽타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끝까지 뒤에 마우리아가 붙는지 1세, 2세가 붙는지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입니다. 이제 아소카 왕 하면은 역시 마우리아 왕조죠. 아소카 왕의 불교 전파 노력으로 스리랑카가 이제 지도에는 또 이 당시 지도에는 실론이라고 표현돼서 나옵니다. 실론.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바로 마우리아 왕조 때 전파된 불교, 상저부 불교죠.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 상저부 불교. 다음 13번입니다. 이제 쿠시안 왕조로 넘어옵니다. 쿠시안 왕자는요, 중국, 서아시아, 그리고 로마를 연결하는 바로 중개무역이죠. 서로 중개무역을 통해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쿠시안 왕조 때 인도의 불교 문화와,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인도의 불교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의 융합으로 바로 무슨 양식? 쿠시안 왕조 하면 간다라 양식입니다. 간다라 양식.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요. 아니죠. 그건 좀 더 보고, 하여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게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할 때 나오죠. 그 그리스 문화하고 동방 문화가 융합이 되어서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영향을 받아서 헬레니즘 문화하고 또 인도 불교 문화가 융합이 되어서 쿠시안 왕조 때 간다라 양식이 등장했고, 이때부터 이제 불상이 발달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중국에 걸쳐 중국으로 전파가 되고 또 우리나라까지 불상의 문화가 전래가 되게 된 거죠. 그다음 15번 이제 굽타 왕조로 갑니다. 굽타 왕조는 기원 후입니다. 5세기 초 이제 이 굽타 왕조 때 북인도 지역 대부분을 통일하고 중앙 집권적 제도 정비, 즉 굽타 왕조 때 전성기 왕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아까 역시 찬다라 굽타가 들어가고 찬다라 굽타 2세입니다. 2세. 이 굽타 왕조를 처음 세운 왕은 찬다라 굽타 1세고요. 이렇게 북인도 지역 대부분 통일하고 전성기를 이룬 왕은 찬다라 굽타 2세가 되겠습니다. 자꾸 굽타란 말에만 현혹될 것이 아니고 뒤에 단어까지 확실히 단어라고 해야 되나 명칭이라고 해야 되나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신분질서인 뭡니까? 신분질서 하면 카스트 제도죠. 카스트 제도를 중시하고 신분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17번입니다. 힌두교가 지킬 각종 의례와 관습법 등을 기록한 법전, 마누법전이라고 하죠. 마누법전. 자, 그리고 이제 18번 브라만의 언어로서 굽타 왕조 시기에 공용어가 된 것은 산스크리트어라고 하죠. 산스크리트어. 그다음 19번 굽타 양식이 드러나는 유적으로는 자, 무슨 석굴 하면은 아잔타 석굴.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석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엘룰라 석굴. 아잔타 석굴, 엘룰라 석굴의 불상과 벽화. 네. 그러니까 이 석굴이 워낙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거라서요. 불상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상이 있는 유적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20번 굽타 왕조 때 수학이 발달하여 인도인이 쓰던 숫자는 나중에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인도 사람들이 영의 개념을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영, D로. 네. 영의 개념을 처음 아라비아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객관식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객관식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등장한 시기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농업 생산력 향상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잦은 전쟁으로 크샤트리아 계급 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카스트 제도를 강조. 자, 불교는요, 평등과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에 좀 비판적이죠. 카스트제를 강조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끝까지 5번까지 다 읽어보면은 논리적으로 다 연결됩니다. 자, 계속 4번 보면은 또 이 시기에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해서 또 바이시아 계급, 카스트 제도 서열이 맨 위가 브라만, 두 번째가 전사나 왕족들 크샤트리아, 세 번째가 또 상인 상인 수공업자 바이샤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크샤트리아 계급 성장하고 바이샤 계급 성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브라만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 대해서 좀 비판하게 되고 불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이 다 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불교가 이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카스트 제도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카스트 제도에 비판적이고 평등과 자비를 강조했기 때문에 불교가 이런 크샤트리아, 바이샤 계급 같은 사람들한테 많은 환영을 받았던 거죠. 이렇게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선지들 쫙 보면 왜 불교가 이 시기에 등장하면서 크샤트리아 계급이나 바이샤 계급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나 충분히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네, 2번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불교의 기본 교리는 평등과 자비고요. 2번 브라만 중심으로 역시 아니죠. 이렇게 브라만을 중심으로 한 신분 제도를 좀 비판적으로 여겼습니다. 평등을 강조하는데 브라만을 중심으로 그렇게 강조할 리가 없죠. 네, 답은 역시 2번이고요. 3번 또 역시 결국 2번하고 3번하고 좀 반대되는 말이네요. 예, 카스트 제도 엄격한 권위주의에 반대했고요. 특히 크샤트리아 계급하고 또 바이샤 계급을 중심으로 또 상당히 브라만 중심의 그런 카스트 제도에 많이 불만을 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크샤트리와 바이샤 계급 환영받았고요. 5번은 또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에 창시했다. 이것도 기본적인 거죠. 네, 3번 갑니다. 네, 3번 역시 이 인도 부분 할 때는요, 이 불교 유적에 대해서 잘 또 확실히 개념이나 사진들 알아둬야 되죠.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사자가 있고, 위에 사자입니다. 사자가 있는 돌기둥이 있는데, 여기서 돌기둥에 사실은 그 부처님 말씀을 적어 놓은 돌기둥입니다. 이 왕조의 아소카 왕이 만든 겁니다. 자, 아소카 왕이 만든, 부처님 말씀을 새겨놓은 돌기둥이죠. 또 아소카가 하면은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마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석가모니. 자, 석가모니는 불교를 창시하신 분이지만, 그리고 신분이 왕자긴 했지만 무슨 나라를 세운 분은 아니고요. 또 2번 북인도를 최초로 통일했다. 이것이 맞네요. 마우리아 왕조가 북인도 최초로 통일했고요. 아마 그 지도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은 마우리아, 쿠시찬, 굽타 왕조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게 마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쪽 인도 지역 빼고는 뭐 인도 북쪽, 중부 지역까지 아마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왕조가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자, 우리 2번입니다. 찬다르굽타 2세 때 전성기 이룬 왕은 굽타 왕조고요. 다시 한번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마우리아 왕조를 세운 왕은 찬다르굽타 마우리아입니다. 찬다르굽타까지는 똑같은데 뒤에 2세가 붙으면 이건 굽타 왕조입니다. 그 다음 여긴 굽타 왕조고요. 4번 선지 인도 고유의 종교인 힌두교 성립한 것도 굽타 왕조 때고요. 4번 개인의 해탈보다 만인의 구제를 강조한 불교 발달했다. 즉 대승불교가 발달한 때는 쿠시찬 왕조죠. 그리고 이 마우리아 왕조에서는 개인 해탈을 강조한 상자부 불교가 발달했다. 계속 되풀이합니다. 상자부 불교. 네, 이게 마우리아 왕조 때 발달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 4번 가겠습니다. 네, 4번 중요 표시가 붙어 있는데요. 일단 처음 문제부터 아속황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아속황이 이제 이렇게 무슨 말을 했나 글을 쓴 것이 있는데요. 칼링거 전투가 끝나고 나의 마음속에는 많은 갈등과 부처님 법을 향한 갈망이 자리 잡았다. 결국 마우리아 왕조 중에서 아소코왕이 상당히 불교를 장려하고 발달을 시켰죠. 상당히 정복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정복 활동에 대해서 후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 사람 죽이고 노예를 만든 것에 대해서 참여하고 고뇌를 느끼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복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많이 좀 반성을 하니까 더 이상 뭐 전쟁 그런 것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장 3번을 보더라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불교를 전파하고 적었다. 이제 전쟁한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데 정복 전쟁을 더 한다면 정말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고요. 3번은 그 자체로 그러니까 지문하고 맞지가 않겠습니다. 이제 불교를 전파하고자 한 것은 맞는데 전복전쟁을 통해서라는 게 틀렸고요. 1번 선지 카스트제를 더욱 강화한다. 네, 다시 되풀이하지만 일단 불교는 카스트제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했습니다. 강화가 땡이고요. 2번 또 역시 브라만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자, 브라만교는요, 이런 마우리아 왕조 같은 왕조들이 생기기 전에, 특히 불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또 이렇게 아리아인들이 원주민들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더더욱 아니고요. 4번입니다. 결국 답은 4번이네요. 바로 아소코왕이 이렇게 참여를 했고, 특히 여기 가운데 있듯이 부처님의 법을 향한 갈망, 바로 불교의 바탕을 둔 정책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앞전
3번 문제에서도 봤듯이 이런 그 부처님 말씀을 새긴 돌기둥 이런 것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대승불교 전파하기 위해 사절단 파견했다. 자, 아석호왕이 불교 전파하기 위해서 사절단 파견한 것까지 맞는데요. 자, 그 아석호왕이 전파하고자 했던 불교는 대승불교가 아니죠. 상자부 불교입니다. 항상 마우리아 왕조, 아석호왕, 상자부 불교 이렇게 꼭 연결을 쳐야 되겠습니다. 5번, 6번 갑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기원전 2세기경 거의 이제 기원 또 영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인도가 분열한 후 1세기경입니다. 이제 이 1세기경 이제 서기로 넘어왔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이동해 문적이 인도 서북부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영토를 차지하고 왕조 세웠다. 바로 쿠산 왕조가 되겠습니다. 쿠산 왕조. 아마 쿠산 왕조가 이렇게 이 아시아에서 인도로 이동한 민족 아마 이란 계통의 쿠산족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쿠산 왕조 특징은요, 이렇게 아까 나우리아 왕조 같이 인도 중북까지는 넓게 차지하지 못했지만 일단 서북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우리아 왕조 영토에 비해서 좀 서북부 지역으로 좀 위치가 올라가 있고 특히 간다라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여긴 지금 지도가 안 나왔는데 간다라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면 쿠산 왕조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아시아 부분까지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결국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 대승불교가 전파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비단길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요. 네, 자, 하여튼 결국 이 쿠산 왕조 전성기를 이룬 왕은 하니슈카 왕이죠. 아소카 왕은 바로 마우리자 왕조 전성기 때고요. 알렉산드로스는 말할 필요가 없고 찬다라굽타 2세는 바로 굽타 왕조 전성기고요. 역시 찬다라굽타 마우리아 항상 뒤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찬다라굽타 마우리아는 마우리아 왕조를 처음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 건국한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네, 마우리아 왕조 건국한 왕이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6번. 자, 미추첸 왕조, 바로 아까 전에 그 왕조입니다. 쿠산 왕조 유물을 보면은요, 자, 일단 기억은 1번이 바로 부처님 발자국을 형상화한 겁니다. 부처님 발자국. 네, 이 마우리아 왕조 때는요, 상자부 불교, 개인 혜택을 중시하는 상자부 불교가 발달했고, 이때는 아직 불상이 뭐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이고, 이렇게 부처님 발자국 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이런 형상화된 그런 불교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불교 예술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처님 발자국 이게 나오면 이건 마우리아 왕조 때고요. 그다음 2번 이것은 이제 힌두교의 시바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힌두교가 참 뭐 많은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파괴를 상징하는 신인 시바신이죠. 이건 2번은 시바신을 상징하는 거고요. 힌두교. 그리고 힌두교는 역시 굽타 왕조 때고요. 굽타. 3번이 바로 이 쿠산 왕조 때 발달한 간다라 불상입니다. 간다라 불상. 이 간다라 불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 불교 문화가 같이 융합을 해서 발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 특징은 또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융합된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4번이 바로 그리스 조각상입니다. 자, 그리스 조각상. 결국 그리스 조각상들은요, 이 신들을 인간의 모습을 한 이런 형체를 가지고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교에서도 이제 부처님 모습을 이렇게 불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원래 석가모니가 불상을 창시할 때는 뭐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간다라 양식이 발달하면서 그리스 조각상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 보시면 이게 그림이 작아서 그러는데 이게 그리스 신들이 입은 그 옷의 주름 그리고 부처님이 입은 옷의 주름 거의 뭐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슷하게 지금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4번은 이 간다라 불상의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원형이 된 그리스 조각상이고 그 다음에 바로 5번은 이건 산치 대탑이라고 하는 거죠. 산치 대탑. 네, 마우리아 왕조의 아서코 왕이 이렇게 불교를 장려할 때 바로 만든 산치 대탑, 이것도 마우리아 왕조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쿠산 왕조에 대한 거 답은 3번 간다라 불상 쿠산 왕조 늘 나오는 되풀이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기 앞서서요. 혹시 이제 정작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는 큰 단원 100개씩을 같이 묶어서 보기 때문에 이 5번, 6번 이 기본 지문과 관련돼서 이 어느 민족이 이렇게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거 하니까 마치 앞서 큰 단원에서 아리아인 그 인도 문명할 때 아리아인이 생각이 나는데 아리아인. 자, 이 아리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이겁니다. 시기가. 자, 기원전 2세기가 아니죠. 아리아인은요, BC 1500년부터 BC 한 1000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겐지스강 유역에서 인더스강 유역에서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동한 지역도 인더스강 유역부터 겐지스강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뭐 어느 민족이 인도 쪽으로 이동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아리아인도 아니고 항상 시기하고 지역을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7, 8번은요, 지도를 보면서 이제 불교의 발전과 전파에 대해서 이제 잘 구별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보면 빨간색 화살표가 된 게 이제 무슨 불교의 전파, 그리고 검은색 화살표가 된 게 무슨 불교의 전파입니다. 그리고 또 글씨가 작아서 제가 좀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요. 바로 이쪽 핑크색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바로 마우리 왕조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그 초록색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이 바로 쿠시안 왕조 간다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 간다라가 나오면은 간다라를 포함하고 있으면 쿠시안 왕조라고 했습니다. 역시 쿠시안 왕조가 좀 마우리아 왕조보다 영토는 좀 좁을 수 있는데 좀 서북부 지역으로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단길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결국 검은색 화살표는요. 검은색 화살표는 중국을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까지 고구려 백제가 신라가 있는 우리나라까지 이 불교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은색은 바로 그 쿠시안 왕조가 전파를 시켰던 대승불교고요. 자, 그리고 빨간색은 지금 동남아 지역으로 가죠. 마우리 왕조부터 출발해서 지금의 스리랑카, 실론 쪽으로 해서 동남아 지역으로 전파가 됩니다. 바로 상자부 불교가 되겠습니다. 마우리 왕조가 전파했던 상자부 불교. 이렇게 이제 가나를 구별하면 뭐 답은 찾기가 쉽습니다. 먼저 가 종교. 가가 바로 대승불교라고 했죠. 대승불교. 네. 자, 벌써 보겠습니다. 힌두교 영향을 받았다. 자, 영향을 받았다. 순서가 틀렸죠. 나중에 힌두교가 그 브라만교에다가 뭐 민속신앙, 그 다음에 불교까지 다 융합했다고 했지. 힌두교가, 했지. 뭡니까. 대승불교 자체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게 틀리죠. 네, 일단 앞뒤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만인력 부재 중시했다. 맞습니다. 그게 대승불교의 특징이고요. 개인 해탈보다는 만인력 부재. 그리고 디귿 구천 왕조식에 발달했다. 이것도 맞네요. 그리고 리을 부처를 발자국 등의 상징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아직 불상을 만들기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해당되는 말이 되겠죠. 상자부 불교에 해당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8번입니다. 8번 이제 나에 대해서 볼 차례니까 아까 나의 종교가 바로 상자부 불교죠. 대승이 아니고 상자부 불교. 마우리 왕조의 상자부 불교입니다. 그럼 답은 벌써 제가 말했네요. 근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제 마우리 왕조 때 발전한 종파고요. 개인 해탈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상자부 불교라고 불리고요. 자, 3번이 틀렸습니다. 네, 이건 사실 지도만 볼 수 있으면 거의 뭐 국어 문제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뭐 동북아시아로 널리 전파됐다. 이건 지도가 자체가 지금 말이 맞지 않습니다. 동북아시아가 아니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널리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 바로 아석호왕이 전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다 여기 나머지 3번을 빼곤 1번, 2번, 4번, 5번 다 그 마우리 왕조 때 발달한 상자부 불교에 대한 설명, 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니까 혹시 서술형으로 이 상자부 불교에 대한 특징 몇 가지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개념들 다시 한번 서술형 문제 대비해서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간다라 양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도 고유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인도 고유의 특징 하면은 이건 이제 굽타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굽타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2번 이슬람 문화, 불교 문화와 결합되었다. 자, 뒤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앞에 거 틀렸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간다라 양식이라고 하는 거 헬레니즘 문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영향으로 헬레니즘 문화에다가 불교 문화가 같이 결합이 되어서 간다라 양식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 역시 그것도 이 헬레니즘 문화 플러스 불교 문화 그 기본 개념에 틀리죠. 그리고 4번 선지 상자부 불교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됐다. 자, 전파가 된 건 맞는데 상자부 불교와 함께가 아니고 대승불교와 함께죠. 자, 그리고 역시 동남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동북아시아입니다. 중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됐습니다. 간다라 양식. 그래서 결국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불상이 많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역시 인도의 불교 문화와 그리스 조각술이 융합되어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은 또 그리스 조각술이 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게 헬레니즘 문화 아니겠습니까? 네. 네, 헬레니즘 문화 자체가 또 그리스 문화하고 동방 문화가 융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특히 이제 그리스에서 신들의 모습을 인간의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이렇게 신들의 조각상을 만든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시 인도에도 부처님 모습을 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간다라 양식의 특징 간다라 불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10번 가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또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지도 일단 법례를 보면은 일단 시기가 이제 기원전이 아닙니다. 기원 후 지금 360년에서 410년경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서아시아 지역에는요,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아니고 파르티아도 아니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네, 사산 왕조 페르시아 기원 후까지 계속 6세기, 7세기까지 계속 있던 왕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이 왕조는요, 굽타 왕조가 되겠죠. 굽타 왕조. 근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굽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은 일단 먼저 쿠션 왕조 멸망 이후 등장했다. 자, 쿠션 다음에 굽타 요 순서 알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2번 찬다르굽타 2세 때 전성기입니다. 네, 찬다르굽타 1세가 굽타 왕조를 건국했고요. 2세 때 전성기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6세기 중엽에 유목민족 침입으로 멸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목민족이 바로 이 지도에 나오는 에트빌이라고 하는 여기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이 에트빌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사선 왕조 페르시아 바로 아까 지도에 나온 그대로네요. 사선 왕조 페르시아 또 로마 제국과 교역했습니다. 그리고 5번 또 대승불교를 전파시켜서 이게 틀렸네요. 동북아시아 불상제장에 영향을 준 바로 이 5번 선지 그대로는 이건 바로 쿠션 왕조가 되겠죠. 쿠션 왕조. 네. 쿠션 왕조, 대승불교, 또 동북아시아 불상제작 영향, 바로 불상제작하면 또 간다라 불상. 네. 항상 이렇게 키워드 계속 연결고리를 계속 되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답을 제가 체크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네, 5번은 쿠션 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밑줄친 이 종교입니다. 자, 이 종교. 자, 하여튼 요 단어는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로 끝납니다. 네, 불교로 시작해서 바로 이 종교, 힌두교로 끝납니다. 만우법전은 바로 힌두교의 법전이죠. 자, 이것만 보면 뭐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여기서 혹시 윤회란 말 나오니까, 윤회업 나오니까 혹시 불교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힌두교라고 하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브라만교, 이게 또 브라만교 하면 이 카스트제 신분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윤회, 불교적인 요소도 있고 또 민속신앙 방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융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만우법전을 보면 힌두교라고 딱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관련된 왕조의 특징인데요. 이게 바로 그 산의 절벽에다가 불 같은 거 판 거, 이게 바로 아잔타 석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잔타 석굴. 아잔타 석굴의 석굴의 불성과 벽화들입니다. 네. 자, 그럼 요건 또 굽타 왕조 때 거죠. 네. 굽타 왕조 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굽타 왕조 때의 특징입니다. 이제 1번 간다르 불상 유행한 건 쿠션 왕조고요. 2번 이슬람 문화에 영향받은 건 말이 안 되고, 자, 이슬람 문화 영향이라고 이것도 정리하자면은 간다라 양식에다가 인도 고유의 양식이 결합한 것이 굽타 양식이라고 그러죠. 네. 간다라 양식 플러스 인도 고유의 양식. 그 다음 3번입니다. 아라비아가 공용어가 되었다. 말이 안 되죠. 인도에서 만들어진 숫자 개념이 아라비아로 전파가 돼서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이 되었다 했고요. 여기서 공용어 하면은 아라비아어가 아니고 산스크리트어죠. 산스크리트어가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자, 4번 석가모니가 불교 창제했다. 말도 안 되는, 시기적으로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 5번 인도 고유문화가 발달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미 썼네요. 자, 이 굽타 양식이라고 하는 거, 간다라 양식 플러스 인도 고유 문화가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인도 고유의 여러 가지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고난도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고난도 문제 13번입니다. 가 불교가 발달한 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태우고 가는 큰 수레, 그러니까 대승입니다. 대승. 자, 큰 수레라는 뜻으로 대승 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상자부 불교를 소승이라고 낮추어 부르면서 개인의 해탈보다는 대중을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승 불교가 발달한 왕조, 쿠션 왕조죠. 쿠션 왕조. 자, 이렇게 키워드만 연결하면 답을 찾기가 쉽죠. 자, 불경을 새긴 돌기둥 세웠다. 이건 바로 마우리아 왕조 때 바로 상자부 불교가 발달했을 때, 그런데 얘기고요. 아직 이때는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번 중계무역으로 크게 번성했다. 근데 바로 이것도 쿠션 왕조 특징이죠. 로마하고 또 중국 이렇게 연결한 중개무역으로 크게 번성했습니다. 물론 중개무역이라고 하면은 굽타 왕조도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쿠션 왕조 때부터 이런 특징 당연히 해당됩니다. 3번 아석호 왕이 적극 후원하였다. 이것도 역시 마우리아 왕조 때고요. 마우리아까지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때 전성기 이루었다. 자,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마우리아 왕조를 세운 사람이고, 특히 전성기를 이룬 왕은 이 쿠션 왕조 전성기는 카니슈카 왕이죠. 네, 모처럼 바로 이름 나왔습니다. 카니슈카 왕. 자, 그리고 5번 6세기 중엽에 유목민족 침입으로 멸망한 나라는 바로 굽타 왕조죠. 네, 굽타 왕조. 네, 이 쿠션 왕조는 6세기까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밑줄친 이 종교에 대한 설명인데요. 창조를 담당하는 브라흐마, 또 유지를 담당하는 비슈누, 파괴 담당하는 시바. 아까 전에 그 아페이지에서 시바신을 상징하는 그 힌두교의 유물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많은 신을 숭배합니다. 즉 다신교죠. 신이 인간 동물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믿었다. 바로 힌두교가 되겠습니다.
힌두교. 네, 굽타왕조 시기에 이제 발달하고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마오리 왕조 때는 아니고요. 또 카스트 때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카스트 이제 신분제를 신분제를 옹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왕권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왕조에서도 더 적극 후원을 했죠. 그리고 3번입니다. 부처를 보리수라든지 즉 깨달음을 얻은 나무, 보리수라든지 발자국, 아직 불상을 만들기 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마오리 왕조 때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오늘날 인도인들은 믿지 않아? 아니죠. 지금 인도인들 대다수가 믿는 종교가 됐습니다. 5번. 바로 5번 답이네요. 바로 힌두교의 특징은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불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가 결합이 되었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15번입니다. 굽타왕조에 대한 옳은 설명. 자, 먼저 기억은 종교에 대한 건데요. 굽타왕조 종교하면 힌두교죠. 네, 힌두교는 아까 전에 봤지만 뭐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여러 가지 많은 신들 다신교를 믿는 거지 유일신 믿는 종교가 아니고요. 니은이 맞네요. 수학에서 영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디귿 역시 인도 사람들도 이집트 문명과 마찬가지로 십지법 수학 개념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왕 십지법 나온 김에 이 십지법 하면 역시 이집트 문명하고 좀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리얼입니다. 일단 니은하고 디귿은 맞고요. 리얼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받아들여 인도 고유의 숫자를 만들었다. 뭔지 아라비아가 들어가니까 좀 그럴듯하게 한데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인도 고유의 이 숫자 개념, 특히 0을 개발했죠. 인도 사람들. 하여튼 인도 사람들 이 숫자 개념이 아라비아로 건너가서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3번이네요. 이제 서술형 문제 가겠습니다. 네, 서술형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가가 바로 이게 간다라 불상 아니겠습니까? 간다라 불상. 간다라 불상, 이거 나는 바로 간다라 불상에 영향을 준 그리스 신의 조각상이죠. 결국 이 가가 제작되기 시작한 배경을 그리스 조각상과 관련돼서 이제 서술하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을 간단히 좀 적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그리스 조각술과 또 불교의 융합으로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한 불상이 제작되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간다라 불상이 제작되었던 왕조는 바로 쿠시안 왕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쿠시안 왕조. 그 전에 마우리아 왕조 때는요, 이렇게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부처님 발자국이라든지 보리수 같이 그렇게 깨달음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들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즉 17번도 이제 불교 초기에 인도에서 각각 발달했던 그 두 가지 종파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가 중생의 구제를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이건 이제 대승불교고요. 계율을 지키고 개인 혜택을 강조했다. 이거는 또 상좌부 불교죠. 상좌부 불교. 또 대승불교에서는 상좌부를 가리켜서 소승불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대승불교 하면 역시 순서가 아니고 쿠시안 왕조 때고요. 상좌부 불교는 마오리 왕조 때고요. 순서는 상좌부가 먼저 발달하고 대승불교가 나중에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런 기본적 개념 바탕으로 불교명칭 제가 이미 써버렸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답만 쓰면 되겠네요. 네, 이 두 번째 문제가 가나 불교의 발전 시기, 전파 지역을 비교해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각각 마치 표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비교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표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대승불교는요. 쿠시안 왕조 때 발전했고 또 비단길을 통해서 제가 스루라고 썼습니다. 스루 비단길을 통해서 동북아시아로 전파가 됐고요. 마오리아 왕조 때 바로 상자부 불교가 발전했고 또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됐다고 했습니다. 순서는 마오리아 왕조가 먼저고 쿠시안 왕조가 나중입니다. 네, 마지막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문화적 특징입니다. 네, 문화에서는 마하바라타와 라마하나가 전해지며 사쿤달라 같은 희곡을 남겼다. 그리고 이제 문학 희곡 뭐 이런 얘기. 또 아잔타 석굴 바로 대표적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바로 굽타 왕조 때 얘기하는 건데요. 아잔타 석굴과 엘롤라 석굴의 불상과 벽화에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바로 굽타 왕조 때 특징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답을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굽타 왕조 시기에 힌두교가 확산되면서 인도 고유의 문화가 발전했다. 바로 인도 고유의 문화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생소하고 계속 어려운 암기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긴 합니다만 계속 반복하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네, 불교 및 힌두교 문화 형성과 확산 첫 단원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